안녕하세요. 공무원이었던 사람입니다. 국가직 7급이 며칠 전에 끝났죠? 시험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DC 인사이드를 갔습니다. 왜냐? 가장 정제되지 않은 진솔한 반응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DC에는 행정학이 거지 같다는 글 반, 오늘 뭐하지? 오늘 뭐 먹지? 이런 류의 자유인의 글, 그리고 늘 있는 적당한 똥글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띄었던 건 벌써부터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승자들의 글이었는데요. 며칠 소강 상태를 지나 본격적으로 면접 시즌이 되면 앞으로 면접 관련 글이 커뮤니티에 대세를 이룰 건데요. 아마 그 글 중에는 이런 내용이 꽤나 많을 겁니다. 면접 밥이다. 면접 미흡 거의 없다. 그거 다 학원 공포 마케팅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대부분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도 합격한 후기, 그리고 정말 버벅이고도 합격한 지인들의 면접 썰이 제시가 되겠죠. 솔직히 몇 대 1을 뚫고 합격해야 하는 다른 공기업, 사기업 면접 같은 걸 생각하면 공무원 면접은 부담이 큰 편은 아닐 겁니다. 커트라인보다 높은 성적을 받으면 보통만 받아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이유로 탈락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지죠. 그렇게 쉬운 걸 못 해내면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이라거나 면접관에게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개소리를 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3번의 면접에 응시할 동안 어떻게 준비를 했었고 각각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냥 제 썰풀기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요. 눈과 귀를 열고 잘 들어보시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실지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배경 지식 하나만 깔고 가겠습니다. 공무원 면접의 평가는 3가지입니다. 우수, 보통, 미흡. 우수를 받으면 내가 필기 합격자 중 꼴찌더라도 합격을 하고, 미흡일 경우 1등이어도 탈락합니다. 보통을 받게 되면 우수 합격자를 포함해서 줄을 세웠을 때 내가 정원보다 안쪽이면 합격을 합니다. 우수와 미흡의 비율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면접관이 묻는 말에 적당히 헛소리하고 적당히 버벅여도 보통을 받고 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면접을 보게 되었던 2017년, 무슨 깡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학원을 따로 안 다니고 면접 스터디만 꾸려서 준비를 했는데요. 말을 딱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서 본 면접이라곤 알바 면접뿐이라서 경험도 일천했던 저는 면접장에서 그냥 탈탈 털렸습니다. 집단 토론 때는 영혼 없는 끄덕임으로 잘 묻어가는데 성공했지만 개인 발표 그리고 개별 질문 때는 극도의 긴장감에 요들송을 남발했습니다. 근로감독관 관련한 전문적인 질문에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서 잘 알아보겠습니다. 투성이었죠. 그렇게 면접을 마치고 들었던 생각은 이거 어쩌면 잘못하면 진짜 가겠다. 이거는 붙는 게 더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최종 합격 발표일에 합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커트라인보다 한 문제 높았기에 보통만 맞아도 합격할 수 있었는데 아마 보통을 맞았겠죠. 너무 기뻤어요. 일단 5개월 만에 백수 탈출을 성공을 했고 그 답답한 독서실에서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죠. 공무원 면접 개밥이 확실하구만. 벌벌 떨고 수없이 절었던 저를 떠올리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죠. 아니, 미흡받고 떨어진 인간들은 도대체 뭐지? 저도 모르게 미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편견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미흡받고 떨어지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아무튼 저는 자유인의 생활을 하며 꿀같은 1년간의 임용유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막학년이라 수업도 별로 없어서 늘어지게 자고 여행도 가고 합격생 신분으로 학원에서 알바도 하면서 나름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9월달쯤 되니까 지방 근무에 대한 압박감이 슬슬 느껴졌습니다. 노동부의 경우 전국에 지청이 많고 일반적으로 지방에서 시작한다는 말이 많았거든요. 30년 가까이 살아온 서울을 딱히 떠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자신도 없었습니다. 학원에서 일할 때 본 집 근처 지방직에 합격하신 분들의 행복한 표정과 그냥 어쩌다 시험 붙고 원하지 않는 지방 생활을 하게 된 제 모습이 겹치면서 이거 그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감사원이었습니다. 출장을 많이 간다지만 아무튼 서울에 있고 하는 일도 적어도 그 당시에 제 눈에는 꽤나 좋게 느껴졌습니다. 고민 끝에 10월에 감사직 공부를 시작했죠. 책 사고 강의도 주문하고. 근데 갑자기 11월에 서울시에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바로 다음해 2월에 일반행정 7급 추가 채용을 한다는 거였는데요. 선발 인원도 한 180명 정도 될 정도로 꽤 많았고 근무지는 서울이었죠. 합격할 때 공부했던 많은 게 리셋되었고 더럽기로 소문난 시험이라 좀 걱정은 됐었지만 저에게는 불확실한 상황에 뭔가 든든한 보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좀 준비가 안 돼서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감사직이랑 내 과목이나 겹치니까 지금 공부해 놓으면 든든하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죠. 단기 합격에 최적화된 저의 방법으로 공부한 결과 합격선보다 거의 60점 높은 점수를 받았고 공단기 사이트 기준으로는 한 7등 정도의 성적으로 필기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면접만 남았죠. 성적이 지난번보다 말도 안 되게 좋으니까 당연히 보통만 받아도 떡을 치는 상황이었죠. 지난 면접의 기억을 다시 생각해보니 별다른 준비의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이전에 합격했던 걸 이미 임용 포기를 한 상태라 갈 곳도 없었지만 뭐 알바인가 싶었습니다. 면접은 보통만 하면 되고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정말 멋진 사람이라면 면접 준비도 하면서 감사직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고, 바람직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둘 중 하나라도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근데 둘 다 제대로 못했어요. 면접은 뭐 별거 없으니 할 필요성을 못 느꼈고, 감사직은 뭐 개뿔 그냥 지금의 자유가 더 좋았습니다. 다시 공부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2달가량을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면접 준비에 몰두하는 것도 아닌 채로 보냈습니다. 그때는 면접 스터디도 안 구했기 때문에 말하기 연습을 진짜 1도 안 했는데요. 근데 그 상태로 면접장에 등판을 했는데 면접장에서의 여유는 처음 면접보다 나았어요. 그래도 고기를 한번 먹어서 여유가 있으니까 덜 떨었고, 토론 때는 뭐 적당히 끄덕끄덕 하면서 버스 승차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개뿔 뭐 감사직 들어간 것도 아닌데 감봉에 차서 면접관의 질문에 자신 있고 강경하게 제 의견을 말하기도 했죠. 좀 너무 세게 말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요. 아이 뭐 그래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훨씬 컸죠. 그렇게 면접이 끝나고 5월 달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합격을 하면 문자를 보내주는데 문자가 안 오더라고요. 아 뭐 서울시 많이 바쁜가? 이러면서 합격자 명단이 있는 엑셀 파일을 오픈했습니다. 근데 명단에 제 수험번호가 없더라고요. 저는 한 3번 정도 찾을 때까지는 이거 진짜 버그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5번째쯤 볼 때는 슬슬 상황 판단이 되더라고요. 20번 정도 확인을 했을 때는 그게 모니터 때문인지 제 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눈앞이 슬슬 어두워졌습니다. 공무원 면접에서 떨어지는 건 이상한 사람이다. 저는 그 이상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한 며칠 동안은 멍하게 지냈습니다. 사실은 한 몇 주 동안 힘들었는데 마냥 그러고 있을 수만도 없었어요. 감사직 못 붙으면 갈 데가 없었으니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계속 올라오는 내가 그렇게 병신이었나? 하는 생각을 어떻게든 눌러야 했죠. 그러려면 왜 떨어졌는지 명확히 해야 됐죠.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다른 건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2가지는 확실했어요. 첫 번째, 융통성도 없이 지나치게 정의로운 척한 거.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만약 부서 내 동료 직원이 비위를 저지른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건가? 면접 준비하면 아시겠지만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적당히 난처한 척 표정 연기를 하면서 뭐 힘들겠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볼 것 같습니다. 혹은 저는 이제 막 들어간 신입이라서 제 생각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른 직원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여쭤보면서 뭐 의논을 하겠다, 이런 말을 벌벌 떨면서 요들송을 부르면서 전달을 했어도 저는 살았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합격하지도 않은 감사원 뽕을 맞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벌 100개를 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스탠스로 일관을 했거든요. 면접관님이 몇 번 살려주려고 살짝 바꿔서 재질문을 했는데요. 제 답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결정적 이유 1번이고요. 2번째는 님 단점이 뭐임?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알바 면접에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고 웬만한 고등학생도 꽤나 잘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뻔한 모범 답안이 있죠. 제가 너무 완벽주의라서 일 처리가 늦어질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공직 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성격적 특징을 잘 가공을 해서 답을 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면접관 입장에서도 또 개소리하네 싶어도 아무리 질려도 그냥 넘어가겠죠. 면접 학원에서도 그렇게 말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게 잘 연습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기하게도 그와 동시에 제 머릿속에는 어렸을 때 친했지만 이제는 연락하지 않는 친구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었죠. 제 단점으로는 인간관계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단점을 최대한 단점 같지 않은 걸로 만드는 게 면접인데 저는 아주 인간 사회생활의 자연스러운 현상을 이보다 완벽할 수 없는 단점으로 만들어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세상에 어떤 바보도 이렇게는 답을 안 할 겁니다. 이거는 사실 5년 다 돼가는 지금 생각해도 좀 약간 떨리는데요. 네, 정확히 저는 이 2방으로 갔습니다. 상위 5%의 점수를 받고도 말이죠. 제 사례는 물론 좀 과하게 선을 넘은 사례지만 여러분도 잠깐만 엇나가면 얼마든지 망할 수 있어요. 너무 막 정의감에 불타시거나 솔직해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 생각이긴 한데요. 공무원 면접에서는 자신감 넘치는 청산유수보다 겸손한 버벅이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사실 적당히 모범 답안들로 연습하면서 만들 수 있죠. 연습을 거의 안 하고 붙는 분들도 정말 많겠지만 저처럼 어처구니 없이 떨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필기까지 개고생해놓고 면접에서 떨어지면 이게 좀 감당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저는 어찌어찌 그런 전설적인 미흡 탈락의 아픔을 딛고 3달 후에 치러진 감사직 필기시험에서 속된 말로 개같이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이번에는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면접 스터디를 꾸렸고요. 거짓된 내 모습을 꾸며갔고 이번에는 무난하게 합격했습니다. 공무원 면접, 학원의 공포 마케팅인가? 진짜 필요 없는 건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저는 솔직히 학원을 안 다녀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에 거주하시거나 하면 굳이 무리해서 고시원 같은 데 구해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학원은 안 다녔었고요. 근데 면접 스터디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나도 모르게 헛소리하는 걸 걸러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스터디원들이랑 서로 숙제하면서 정형화된 면접식 구라? 이런 걸 연습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순간적인 거부감 이런 게 들 수 있고 거기다 제가 조금만 더 미쳐버리면 충분히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면접 스터디원들은 꽤나 소중한 인연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거기서 결혼한 사람들도 생각보다 엄청 많고 잘 지내더라고요. 저도 어쩌다 순수 감사지게들로만 6명 꾸려서 준비를 했었고요. 그 친구들 덕분에 꽤나 즐겁게 원생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무원 면접 준비에 대한 제 경험과 생각을 대충 잘 녹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9급이든 7급이든 본질은 같으니까 공무원 면접을 앞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자면 학원은 머스트가 아니지만 스터디는 머스트다. 만일 당신이 말을 잘 못한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 교재를 열심히 만드느라고 업로드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치만 조금 더 바쁘게 살면서 여러분 필기시험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